네, 천인문 그래머 레벨 1의 챕터 10, 투부정사와 동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친구들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순 있지만, 준동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준동사라는 건 동사에 준한다라는 의미로 준동사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준동사가 바로 뭐냐면요, 동사에서 태어났어요. 자, 동사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동사에다 뭔가를 붙입니다. 뭐 to가 됐던 ing가 됐던 동사에다 무언가를 붙이게 돼요. 자, 그렇지만 품사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사에다가 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이제 뭐 ed를 붙이거나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동사에서 태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게 준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준동사가 뭐야? 그러면 바로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닌 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종류를 따져보면요. 자, 투부정사, 동사에다 to를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동명사, 동사에다 ing를 붙입니다. 세 번째, 분사, 동사에다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를 붙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동사 역할은 하진 않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게 된 투부정사는 무슨 품사를 갖게 되냐면요. 명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동명사는요, 동사에다가 이제 ing를 붙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동명사가 가지는 품사는 명사가 될 겁니다. 자, 분사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에다가 이제 ing를 붙이거나 또는 ed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럼 PP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냐?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분사 구문까지 공부하게 되면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는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품사가 동사가 아닌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고요. 동명사는 명사가 될 건데요. 동명사가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 먼저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쓰임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름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 하는 거죠. 자, 그럼 명사가 하는 역할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명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보어 자리에 쓰이는 걸 우리가 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은, 자, 목적어 자리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을, 보어 자리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이, 것인,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겠죠. 자, 투부정사가 마치 명사처럼 주어 자리에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서 뒤에 있는 동사는 항상 단수형을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o save money, 돈을 아끼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o exercise every day,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o save money도 이제 세 개의 단어가 하나의 명사를 이뤘고요. to exercise every day라는 네 개의 단어가 하나의 명사를 이뤄서 주어 자리 쓰이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주어가 너무 길어져요. 영어에서는 앞에가 길어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주어가 만약에 길어지면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주어 it입니다. 자, 가주어 it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장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it is important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o save money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to exercise every day is not eas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t is not easy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 투부정사 진주어 쓰면 되죠. To exercise every day.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it이 다 뭐다? 이 it이 가주어이다.
그럼 뒤에 있는 이 to가 바로 뭐다? 얘가 진주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체크업 보시면요. To respect your friend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볼 수 있겠죠? 너의 친구를 존중하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하다. 자, to open a restaurant, 레스토랑을 이제 오픈하는 것은, 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요, 주어 자리가 너무 길어지는 게 싫으니까요, 가짜 주어인 it을 사용해서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바꿨던 거 어떻게 바꿨는지, it is important to save money 라고 바꿀 수 있다 라고 여기도 적혀 있네요. 자, 그럼 투부정사가 지금처럼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명사니까 주어뿐만 아니라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동사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쓰이면요. 주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his goal,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의 목표는 is to run a marathon 해서 마라톤을 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목표랑 to run이랑 어떻게 돼요?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 쓰인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게 설명하기 위해 주격 보어 자리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 챕터에서 이미 형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이제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my dream, 내 꿈은 is 바로 뭐 하는 것이다? To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to travel around the world가 앞에 있는 my dream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꿈이랑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거랑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말 해석을 완성해 볼게요. 우리의 소원은 뭐 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보어 역할을 하게 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겠죠? 자, their plan, 그들의 계획은 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배우는 것이다. 자, his goal, 그의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그의 영어 실력을 improve,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영어를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my dream, 내 꿈은 뭐 하는 것이다? 이제 여행 블로거가 어떻게? to become이니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서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게 되는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것도 공부해 볼게요. 자, 목적어 자리니까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She, 그녀는 wants, 원합니다. 뭐 하기를요? 이제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석이 뭐뭐 하기를 이라고 해석이 됐네요. 자, 우리는 바랍니다. To see you soon. 당신을 곧 볼 수 있기를. 그는 계획했습니다. To visit India. 인도를 방문할 것을. You need. 당신은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의 숙제를 먼저 끝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너의 숙제를 먼저 끝낼 필요가 있다. 자, 그들은 결정했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를요? 이제 영화를 보는 것을 결정했다. 뭐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다 하면 되겠죠. 자, 짐은 좋아한다. 뭐 하는 것을? 춤추는 것을.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어요. 뒤에 동명사를 좋아하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투부정사를 가질래? 어떤 친구들은 나는 동명사를 가질래? 어떤 친구들은 난 둘 다 가질래?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동사들을 잘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자, 외우는 꿀팁을 드리면요. 뒤에는 to랑 같이 외우세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want, hope to, wish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want to, hope to, wish to, expect to, plan to, need to, decide to, promise to, like to, love to, start to, begin to 이렇게 같이 외우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미래와 관련된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 목적어가 모두 가능한 동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love, like, hate처럼 감정동사, start, continue, begin처럼 이제 시간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아합니다. 커피 마시는 것을요. 그래서 drinking coffee 해도 되고 to drink coffee 해도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게 없이 똑같아요. It started to snow. 이제 눈이 오기 시작했다. It started snowing. 눈이 오는 것이 시작됐다. 해석도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love, like, hate, start, continue까지요. 그리고 begin. 이런 동사들은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각 문장의 목적어의 밑줄을 그으래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 책을 한 권 사기를.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용감해지는 것을. 그래서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To make a doll. 에서 인형 만들기로. 그는 시작했습니다. 이제 샤워하기를. 자, 그래서 여기서 to take a shower이 이제 비견의 목적어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해도 되냐면 taking a shower 해도 똑같겠죠. 자, 우리는 좋아합니다. To go out for dinner. 저녁 먹으러 나가는 것을.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like니까 going out 해도 상관없겠죠. going out for dinner 해도 의미가 같을 겁니다. 자, 미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To ride a horse. 말 타기를.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To have a picnic. 소풍을 가기를. 자, 나는 바랍니다. To get a present. 선물을 받기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됐네요.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하는 것도 해볼게요. We planned, 그 다음에 to start jogging. to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었어요? to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시제가 과거예요. 뭐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뭐 ed를 붙인다거나 s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매일 아침 이제 조깅하기를 시작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자, 엄마는 promised, 약속하셨습니다. to buy, 사주시기를, 이거에게라고 해석하는 간접 목적어였죠. 셀폰, 휴대전화를, 을이라고 해석하는 직접 목적어였습니다. 나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기를,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I hope, 나는 바랍니다. to meet, 만나기를, 근데 나의 예전 친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to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자, you need, 당신은 필요로 합니다. to clean, 이제 너의 방을 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쓰여서 이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이제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가지는 쓰임,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우리가 명사적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해봤습니다.